생각을 잡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맥도날드의 탄생 스토리 파운더입니다. 52세 밀크쉐이크 판매원 블레이크 록. 그가 마주한 맥도날드라는 신세계. 미국 전역에 맥도날드를 퍼뜨리기 위한 블레이크 록의 도전과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맥도날드 형제와의 대립. 사업은 먹고 먹히는 것이라 주장하는 한 남자. 그리고 맥도날드를 마음으로 사랑했던 형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맥도날드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파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을 담다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파운더라는 영화입니다.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보셨을 거고 또 이용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맥도날드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얘기예요. 파운더라고 하는 뜻은 창립자 혹은 설립자 이런 뜻인데 맥도날드의 창립자이자 설립자가 누구인지 쉽게 접한 기업이지만 누구나 알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와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의 감독은 존 리 행콕이라는 감독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나 스노우 화이트 앤드 헌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각본 감독이었어요. 각본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의 동작이나 대사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각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각본 감독이다 보니까 스토리를 구성하는 전개 과정이라던가 배우들의 섬세한 움직임 등에 아주 강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 파운더 안에 전체적으로 묘사되고 또 그려지는 아주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들이 아주 매력적인 영화예요. 다음은 세일즈맨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맥도날드의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는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연기한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벌처라는 빌런 악당으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었던 배트맨 무비의 첫 번째 시리즈 주연 배우로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2014년에 버드맨이라는 작품으로 다양한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배트맨 무비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젊었었던 시절, 머리숱도 많고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만 그의 연기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그의 연기력이 이 영화 파운더 내에서도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영화 파운더는 포스터에서도 바로 느껴지지만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맥도날드의 탄생을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밀크쉐이크 판매원인 52세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특정한 가게에서 한 대도 살까 말까한 이 제품을 아주 대량으로 주문을 시켜요. 그 가게를 직접 찾아갑니다. 주문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음식이 바로 나옵니다. 주방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건 놀라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프랜차이즈를 하자. 형제는 동의하지 않죠. 이것은 맥도날드의 어떤 창립 정신이랄까요?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레이 크록은 형제를 설득하고 프랜차이즈를 결국 시행하죠. 레이 크록은 실리적인 실제적인 이윤을 뽑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한편, 맥도날드 형제는 최초의 창업 정신,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제품의 품질을 훼손하는 경영 방식에 있어서 레이 크록에게 전면 반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맥도날드 형제가 그 경영권과 브랜드 운영권을 레이 크록에게 모두 넘기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이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는 맥도날드의 탄생을 배경으로 하는 실화 바탕의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브랜드의 탄생 배경을 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떤 미국적인 색채라던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정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맥도날드는 어찌 보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결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최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개척적인 그런 마인드로 브랜드를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미국적인 어떤 정신을 잘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좀 섞어보자면 당시 1950년대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로큰롤 문화가 성행을 했다고 해요. 자동차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드라이브인 노점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드라이브인 노점들이 정체기를 맞고 그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사업 방식인 이 패스트푸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배경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리에 도취된 어떤 그런 미국의 배경을 담으려고 노력도 했고 그때 당시에 좀 더 많고 빠른 것을 원한다는 태도를 어떤 미국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맥도날드라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네, 영화 파운더를 계속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민들도 많이 들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꼽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성과 감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운더라는 영화 안에서 주된 갈등 요소는 레이 크록과 맥도날드 형제의 경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레이 크록은 순수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면에 맥도날드 형제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고 고객을 속이지 않는 양심 그리고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반대를 했던 만큼 맥도날드 자체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그런 분들이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성과 감성의 차이 혹은 이성과 감성의 주도권을 어느 쪽에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자면 집에서 우리 가게를 내려다보면서 평화를 느끼면 된다. 더 많은 가게를 내면 그만큼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현재 우리 삶을 즐기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생활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레이 크록의 대사가 있습니다. 난 경쟁자가 물에 빠지면 그자 입에 호수를 물려줄 겁니다. 물에 빠지면 구해주는 게 아니죠. 경쟁자가 물에 빠졌다면 그자 입에 호수를 물려서 아예 빠뜨릴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경쟁구도 안에서의 치열한 생존에 최적화된 그런 사업가죠. 이런 것들만 봐도 이미 그런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가지 예라고 한다면 어느 날 밀크쉐이크 파우더라는 것을 알게 되죠. 레이 크록이. 냉장 보관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파우더를 보급하겠다 라고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맥도날드 형제들은 반대를 하죠. 실제 아이스크림을 넣지 않고 그 맛만 내는 밀크쉐이크 맛만 내는 파우더를 쓴다는 것은 고객을 속이는 일이 뿐더러 그건 맥도날드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맥도날드 형제가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죠.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이런 갈등이 계속될 때마다 전화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이 크록은 늘 다혈질이고 늘 분노를 하면서 전화를 먼저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데 맥도날드 형제는 무참히 전화가 끊겨졌음에도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레이 크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라고 맥도날드 형제는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인간을 믿으려고 하는 감성을 끝까지 밀고 나갔고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크게 이성보다 더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과연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거죠. 어떠한 경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성적인 동기가 발현이 먼저 되느냐 혹은 이성적인 동기가 발현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감성적인 동기가 먼저 발현이 돼서 감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맥도날드 형제를 꼽을 수가 있겠죠. 고객을 속이지 않고 양심을 최우선으로 걸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늘 정직으로 대하려고 하는 감성적인 마음과 그것과는 좀 상반된 위치에서 최대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경영적인 마인드의 레이 크록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성만이 존재한다, 감성만이 존재한다 라고 이분법적으로는 사실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기도 어렵죠. 저도 늘 감성적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조차도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무엇이 이성과 감성 중 무엇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강하게 발동이 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작자들은 레이크록과 맥도날드 형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운더의 정신에 대해서 조망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레이크록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취적이면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정신도 알고, 맥도날드 형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감성적인 경영 방식도 이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성향에 가깝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굳이 이런 경영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행동을 결정할 때 과연 우리는 이성을 바탕으로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더 어떤 면모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화 파운더에 대한 제 한 줄 생각은요. 당신은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라고 하는 한 줄 생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 파운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보이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 함께 댓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담다의 김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